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버역 대신 평초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만남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먼저 버역 대신 평초를 정리하고요. 그런 후 이어서 시공자 선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버역 대신 평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는 입지 선정 기준 6가지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표현이 바로 버역 대신 평초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공자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의욕적이고 유능하고 그리고 사심이 없다면 정말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상위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러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 집행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이분들께서 작성한 연구보고서 요약 2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아파트 브랜드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고요. 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요, 2012년에 발간된 것으로서 발간된 지 꽤 오래되긴 하였습니다만 대단히 권위 있는 연구 보고서로서 그 이후에 많은 논문이나 그리고 기사 등에서 인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요, 무려 70.96%인데 반하여 하위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37.42%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하위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상위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33.54%포인트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하위 브랜드에 따른 가격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파트의 브랜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두 번째 역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바로 역세권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하철역으로부터 500m 반경 내외 지역으로 도보로 5분 내외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거제이 레이카운티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평균 1,810만 원이었는데요.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최저 1,303만 원, 최고 2,067만 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분양가의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역세권이라는 것은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대입니다. 대는 대단지의 첫 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단지는 1000세대 이상을 가리키는데요.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에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1만 제곱미터 1헥타르라 하죠. 1헥타르 1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이죠. 당 약 200세대, 약 200세대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세대 이상이 되려면요.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 구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즉 5헥타르 이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이라는 것은 신축의 첫 글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결과 건축된 아파트는 당연히 구축이 아니라 신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부산 직할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 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는요,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거제이,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라는 것은 초등학교의 첫 글자이죠. 이처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를 초품아라고 부른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이제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약속대로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 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계는 4단계로서 추진 절차는 14개 추진 절차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들은 지난 만남에서는 여기에 그 제목과 그 주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만남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동영상 아래에 다시 한 번 더 제시해 둘 테니까 필요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걸 꾹 누르기만 하면은 지난 만남에서 정리하였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1번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는데요. 과거의 서울특별시의 경우입니다. 과거의, 즉 조례 개정 전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곧 그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서울특별시 경우에 있어서는요.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본격적으로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공자 선정 시기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정리를 할 텐데요. 이는 사업 시행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사업 시행자에 따른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자에 관해서는요, 지난 만남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자에 따른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의 위임을 받아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아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정비사업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자에 따른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자에 따른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이미 정리하였던 대로 사업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중 하나가 조합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조합이 아닌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요, 지난 만남에서 정리하였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동영상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있어서요, 시공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하고 그 규정은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합은 말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앞서 말씀드렸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조건은 가로 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이쯤 말씀드리죠.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러한 규모 이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100인 이하를 나타내고요. 그러한 정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아래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게 2023년 3월 27일 개정되었는데요. 그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 전의 경우에서는 앞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3월 27일 조례 개정 후에는요, 이때 말하는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되겠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개정 후에는요, 조합 설립 인가 후로 바뀌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법적 규정은 바로 법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나타내겠죠. 제118조 제6항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 제73조 및 제7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핵심 내용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에 따른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 첫 번째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는 예고 드렸던 대로 조합이 아닌 사업 시행자인 경우가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조합 외의, 즉 조합이 아닌 사업 시행자, 보다 더 구체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나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만남에서 정리하였고요. 여기에 그 관련 법 규정 조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다 정리해 드렸던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제5항에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때의 규정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제5항에는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러한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토지 등 소유자는 말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이들은 조합 설립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제5항에서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해두죠. 화면 정리하고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